자, 오늘 어떤 개념을 한번 끝장내볼지 오늘 세 가지 끝장 개념 또 소개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는요. 바로 A 콜, B 콜, C 콜의 연립방 정식을 어떻게 다룰 수 있는지에 대해서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특수한 해를 가진 그런 해가 특수한 연립방 정식이 있습니다. 도대체 어떻길래 해가 특수하다고 말하는지 그 조건은 무엇인지 같이 공부해 보기로 하고요. 자, 세 번째입니다. 자, 약간 미지수가 좀 독특한 자리에 있는데요. 분모에 미지수가 있는 그런 연립방 정식도 있습니다. 자, 이건 조금 어려운 내용이긴 하지만 우리 개념 끝장에서만 볼 수 있는 그런 내용이다라고 선생님이 소개해드리고 싶어요. 자, 오늘 이 세 가지까지 한번 개념 잡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 개념부터 한번 출발해 볼까요? 개념부터 체크하자. 자, 오늘 잡을 개념은요. 물론 당연히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공부했던 연립방정식의 해를 구하는 그 기본 방법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셔야 돼요. 자, 가감법이 있었고요. 기억하시죠? 대입법이 있었고요. 근데 그 가감법과 대입법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아이들을 왜 하느냐는 거죠. 우리가 그 전에 1차 방정식 배웠을 때 미지수가 한 개였을 땐 잘 풀었는데 미지수가 두 개가 되니까 못 풀더라. 그러니 문자 하나를 소거해야 되겠다. 그 소거하는 방법으로서 가감법과 대입법이 있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전체적으로 이해하고 계셔야지 무조건 연립방정식은 가감법, 대입법 달달달 외우는 건 결코 바람직하지 않은 공부 방법입니다. 자, 이해하고 난 다음에 왜 그것을 했는지 알고 있다면 오늘 공부도 아마 잘 이어나갈 수 있을 거예요. 자, 오늘 첫 번째로 볼 개념은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A 콜, B 콜, C라는 꼴의 연립방정식입니다. 자, 우선 어떤 방정식을 직접적으로 만나보기 전에 요 얘기를 좀 할게요. 자, 여러분 A하고 B하고 같아요. 근데 B하고 C하고도 같대요, 여러분. 그걸 한꺼번에 적은 거죠. 근데 사실 그러면 A하고 C도 어떨까요, 여러분? 같겠죠. 그래서 요 얘기는 선생님 간단히 적었지만 실제로는 A하고 B하고 같고요. B하고 C하고도 같고요. C하고 A하고도 같습니다라는 세 가지 이야기를 한꺼번에 표현한 것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수학이 어떤 학문입니까, 여러분? 정말 효율의 학문이거든요. 굳이 말할 필요가 없는 것까지 말하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 이 세 개를 지금 다 말해야 될까요? 그렇지 않죠.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요거 하나 쌤 안 적는다고 뭐 큰일 날까요? A하고 B하고 같고요. B하고 C하고 같아요. 그럼 여러분 중간 다리 중매쟁이 누가 있느냐면 B가 있습니다. B가 사이에 이제 친구인 거야. 야, 너 서로 만나봐. 나랑 같으니 너희들도 같아. 이렇게 해줄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사실 A하고 C가 같다라는 이 말은요. 마지막에 해주지 않더라도 지극히 당연한 얘기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자, 그럼 그런 중매쟁이 노릇은 B만 할 수 있느냐? 그렇지 않죠? A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A하고 B하고 같고요. 자, 이번에는 A하고 C하고 더 같아요. 이렇게 말해도요. 결국은 B하고 C하고 다 같아라는 얘기까지 포함하고 있다는 거죠. 그때는 가운데 A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고요. 자, 마지막으로 누구도 할 수 있느냐? C도 할 수 있습니다. A하고 C하고 같고요. B하고 C하고 같아요. 그러면 역시 이 중매쟁이 C에 의해서요. A하고 B하고도 같다라는 얘기를 우리가 풀어나갈 수 있다는 거죠. 자, 어떤 연립방정식이 있는데요. 이제 세 가지가 같다라는 이 얘기가 한꺼번에 나와 있다면 우리가 저 세 가지 방법 중에서 하나를 택한다는 거죠. 단 중매쟁이를 누구로 택할 것이냐 그건 여러분의 몫입니다. 근데 무엇을 택하면 좋을지는요. 사실은요. 문제를 풀다 보면 너무 자연스럽게 나오죠. 자, 왜 그런지 우리 개념 확인 문제 첫 번째 문제 한번 풀어보면서 선생님과 함께 그 얘기를 해보도록 하죠. 자, 바로 이런 겁니다. A 콜, B 콜, C 콜의 연립방정식이 바로 이런 거죠. 자, 등호가 이제 두 개 있죠. 그러니까 여기가 바로 A가 되는 거죠. 소위 여기서 말한. 자, 두 번째 B가 여기까지입니다. 자, C는 바로 여기입니다. 그렇죠? 그러니 누구를 중매쟁이로 하는 게 간단할까요? 여기서는 위치상으로 봤을 때 C를 중매쟁이로 하는 게 매우 간단합니다. 그래서 3x 더하기 4y 더하기 7이 2랑 같습니다. 라는 식 하나 하고요. 자, 5x 마이너스 2y 마이너스 7이 역시 2와 같습니다. 라고 말하는 이 두 개의 식으로 우리가 분리를 해서 가감법이나 대입법 활용해서 풀려고 합니다. 자, 이렇게 상수가 이렇게 되어 있는 건 별로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요. 이 7을 넘기고 마이너스 7도 넘겨서 좀 정리를 해볼게요. 그럼 3x 더하기 4y는 2 빼기 7이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5로 나올 것이고요.
자, 5x 마이너스 2y는 2에 넘어오니까 플러스 7이 되어서 9가 될 겁니다. 자, 가간법을 할까요? 대입법을 할까요? 자, 지금 보니까 가간법으로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자, 그리고 이런 경우에는요, x보다도 y 쪽에 좀 맞춰주면요, 이 식을 몇 배, 이렇게 맞춰줄 때 이 식을 2배를 해주면, 자, 선생님 이거를 이제 편의상 요 식을 기억이라고 부르고요, 요 식을 니은이라고 한번 불러볼게요. 그럼 니은식에다가 뭘 해주느냐면 2배를 하는 거죠. 기억식은 그냥 데려오고요. 자, 그럼 기억식은 그냥 데려올 거니까 3x 더하기 4y는 마이너스 5 이렇게 해주고요. 자, 니은식을 양변에 2배를 해줄 거니까 여기 다 모든 항에 다 2배 해주는 거예요. 5, 2, 10x 마이너스 4y 29, 18 이렇게 되는 거죠. 특히 이 부분 여러분 곱하지 않는 일이 없도록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더해야지 y가 소거될까요? 빼야지 소거될까요? 부호가 서로 다르죠? 그럴 때는 더해 주시면 소거가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더하면 13x 되겠고요. 이렇게 더하면 바로 13이 나오겠죠. 그래서 x는 1이다 라는 값을 우리가 얻을 수 있고요. 자, 이제 y를 구하기 위해서는요, 여러분들이 보셔서 마음에 드는 식 어디 하나를 이제 가시면 됩니다. 우리 요 기억식에다 한번 넣어볼까요? 그럼 x 자리에 1을 넣어주시면 3이 되겠고요. 3 더하기 4y는 마이너스 5가 되고요. 4y만 남기고 넘겨주시면 마이너스 8이 되겠죠. 자, 따라서 y는 얼마 4로 나누어 주시면 마이너스 2가 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연립방정식 해는요, x는 1, y는 마이너스 2가 된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모양의 꼴의 연립방정식 푸는 것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3개 중에서 중매쟁이를 하나 정해서 우리가 풀면 된다라는 거. 자, 두 번째 문제도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는 누구를 한번 해볼까요? 아까처럼 상수가 같은 아주 간단한 식은 없지만 이번에도 위치상으로 봤을 때는 요 C를 우리가 중매쟁이로 놓으면 조금 더 다른 것보다는 상수항이 얘가 없으니까 조금 더 간단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렇게 한번 식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요거랑 맺어줄 건데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아예 그냥 이것 이퀄 이거라고 생각하고요. 식을 바로 한번 정리해 볼까요? 4x 옆에 마이너스 5y 옆에요. 얘네들이 이 항에서 이쪽으로 올 거예요. 그럼 마이너스 2x 플러스 2y 될 거고요. 상수항을 넘기겠습니다. 마이너스 11 이렇게 되겠죠? 자, 두 번째 것도 마찬가지인데요. 6x 옆에 플러스 3y 있는데 얘네들을 다 넘겨서 마이너스 2x 더하기 2y 해주시고요. 마이너스 11이 이 항에서 넘어가니까 11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다시 한 번 더 동류항 정리를 좀 할 필요가 있죠. 4x 마이너스 2x니까 2x 마이너스 5y 플러스 2y니까요. 마이너스 3y는 마이너스 11 이렇게 될 거고요. 자, 여기도 역시 동류항 정리하면 4x 되겠고요. 플러스 5y 되겠고요. 는 11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여기 역시 기억식 하고요. 여기는 니은식인데요. 자, 이번엔 보니까요. 역시 이번에는 X쪽을 맞춰주면 되겠고요. 역시 이번에는 니은이 아니라 기억식에다 몇 배? 2배를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기억에다가 2배를 해주고 니은은 그대로 데리고 오는 작전을 써보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 다 2배 해주면요. 4x 마이너스 6y는 마이너스 22가 되겠고요. 4x 더하기 5y는 11이 되기 때문에요. 자, 이번에는 빼줘야 될까요? 더해줘야 될까요? 자, 빼주면 이쪽 x쪽이 소거가 되겠습니다. 자, 마이너스 6y 마이너스 5y니까 마이너스 11y는 마이너스 22 마이너스 11이니까 마이너스 33이 되겠고요. 따라서 y는 3이 되는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자, 이번에도 역시 어디다 넣어볼까요? 우리 맨 처음 요 기억식에다 한번 넣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2x 마이너스 3은 9는 마이너스 11 이렇게 되겠죠. 자, 2x는 넘어가서 플러스 9가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2가 되겠고요. 자, 양변 2로 나누어 주시면 x는 마이너스 1이 되는 걸 알 수가 있겠죠. 따라서 이 연립방정식의 해는요. y는 3, x는 마이너스 1이고요. 우리 답을 적을 때는 x를 먼저 적든지 아니면 순서상으로 마이너스 1,3 뭐 이런 표현 방법으로 하는 것이 더욱더 예쁜 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a 콜, b 콜, c 콜의 연립방정식 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봤습니다. 자, 그러면 무언가 보다 간단한 식을 우리가 중매정의로 둬서 식을 정리한 다음에 역시 가관법이나 대입법을 활용해서 우리가 해를 구할 수 있다라는 것으로 정리해 놓으시면 되겠죠? 자, 이제 우리 두 번째 개념 잡으러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개념은요.
선생님, 해가 특수한 연립방정식이다라는 제목으로 이제 말씀을 드렸죠. 언제 해가 특수하냐라는 생각이 들 건데요. 자, 연립방정식 중에 이런 게 있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자, x 더하기 y는 4라는 어떤 이제 방정식 하나를 갖고 있고요. 연립방정식이니까 식이 하나 더 있어야겠죠. 그래서 2x 더하기 2y는 8이라는 그런 식. 자, 이 두 개의 식을요, 연립해서 풀려고 합니다. 자, 근데 그러려고 봤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요. 자, 예를 들어서 요걸 기억식이라고 하고 요걸 니은식이라고 하잖아요. 기억식에다가 2배를 하려고 우리가 봤더니 기억식에 2배를 했더니 어떤 일이 생겼냐면요. 2배를 했더니 니은식하고 어떻게 됐어요? 어머, 같아졌죠, 그쵸? 자, 이런 일이 생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이게 소거하려고 한쪽만 맞춰줄 수 있을까요? 그럴 수가 없습니다. x가 한꺼번에 다 없어지죠, 그쵸? 0은 0입니다. 이렇게 꼴이 되기 때문에 기억을 만족하는 그 수많은 순서쌍들, 우리 기억하시죠? 수많은 순서쌍들이요, 니은도 역시 다 만족합니다. 그럼 해가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해가 무수히 많게 됩니다. 해가 무수히 많죠. 물론 무조건 모든 것들이 다 해가 되는 건 아니에요. 아무것도 하나 넣는다고 되는 건 아니지만 여기 쌍만 잘 맞추면 해가 굉장히 많은 거죠. 그 모든 것들이 여기도 다 만족하게 되죠. 자, 언제 그러냐? 자, 양변에 똑같은 수로 여러분들이 곱하기를 해서 모든 값들이 똑같은 비율로 커지거나 뭐 배가 되거나 아니면 나누어졌을 때 여러분들 보는 거죠. 이렇게 말하면요, 여러분들 맞춰주긴 좋은데 뭔가 이게 딱 한마디로 말하기가 좀 어렵잖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제 이런 것들 어떻게 표현하느냐, 지금 여기다 한번 끝에다 표현할 건데요. 예를 들어서 ax 더하기 by는 c라는 게 있고요. 자, 여기서 하나의 다른 식 하나 더 올 거잖아요. 거기서 선생님이 a'x 더하기 b'y는 c'이라고 해서 서로 다른 수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한번 말을 해볼게요. 이런 경우에 언제 해가 무수히 많게 되느냐? 자, 그 경우는요, a'분의 a는 b'분의 b가 c'분의 c하고도 같을 때, 이럴 때는요, 해가 너무너무 많게 됩니다. 무수히 많게 됩니다. 바로 이런 경우죠. 자, 이거 개수 2분의 1이죠. 여기도 개수끼리 b로 나누면 2분의 1이죠. 8분의 4죠. 8분의 4가 결국 2분의 1이죠. 그러니까 모든 b의 값들이 다 똑같게 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그 말은 곧 선생님 이렇게 모든 것들을 2배로 했을 때 똑같은 식이 만들어지는 경우,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런데요, 한편 이런 경우도 있어요. 자, x 더하기 y는 4인데요. 2x 더하기 2y가 10이 되는 경우, 이런 경우는 어떨까요, 여러분? 자, 이런 경우. 만약 지금 경우 같은 경우에 똑같이 이제 2배 했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 2x 더하기 2y는 자, 기억 곱하기 2라는 걸 해보면 10이 아니라 이번엔 8이 나오죠, 그쵸? 자, 그래서요, 어떤 일이 생기냐면 똑같은 계산을 했는데 하나는 10이 나오고 하나는 8이 나오면 어떻게 될까요? 이걸 동시에 만족하는 x, y가 있을까요, 여러분? 그런 건 있을 수 없죠. 다시 조금 더 쉽게 하려면 여기 있는 것들을 모두 다 2로 한번 나누어 보세요. 요 식을. 그러면 x 더하기 y는 5 이렇게 되잖아요. 이것도 만족하면서 동시에 이것도 만족하는 그런 x, y의 쌍이 있을까요? 언제는 더해서 4가 되고 언제는 더해서 5가 되고 그런 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요, 해가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그때 우리 한 쌍이라도 만들어냈잖아요. 이런 경우는 해가 아예 없습니다. 해가 없다. 자, 언제 그렇게 되느냐? 바로 여기서 아까 봤던 것처럼 다른 걸로 맞추면 안 되고요. x의 개수와 y의 개수의 b는 똑같아야 돼요. 그래야지만 두 문자가 동시 소거되면서 이쪽만 맞지 않는 경우가 되겠죠. 그래서 a'분의 a는 b'랑은 같아요. 그런데 마지막 이 상수 쪽의 b가요, c'분의 c가 맞지 않는 경우입니다. 이 b가. 자, 그렇게 되면 아예 해가 없다라는 특수한 경우가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가 특수한 연립방정식의 소개로서 드린 게 뭐냐, 다름 아니라 보통 우리가 배웠던 그 연립방정식 같은 경우는요, 해가 한 쌍이 있었죠. 근데 해가 너무너무 많거나 아니면 해가 아예 없는 경우, 이 경우가 바로 해가 특수한 경우다라고 여러분들이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좀 구분할 줄 아는 능력이 좀 필요한데요. 선생님 개념 확인 문제로 같이 한번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자, 다음 연립방정식을 풀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 보니까 좀 풀려고 봤더니 어머, x하고 y하고 있는데요. 지금 똑같이 2배가 됐죠, 그쵸? 근데 상수항까지 어떻습니까? 완전히 지금 2배 하면 두 번째 식하고 같아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 사실상 여기를 만족하는 거랑 여기를 만족하는 거랑
같은 순서쌍들이 무수히 많이 나오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풀어라라고 말했지만 내가 할 수 있는 대답은 해가 무수히 많다라는 대답밖에 못하는 거죠. 자, 많다라는 거 우리가 판단을 할 때 왜 그렇게 판단했니라고 얘기한다면 x의 개수 쪽이 바로 2분의 1이라는 비례값을 가지는데 y 쪽도 2분의 1이고요. 마지막 이쪽도 마이너스 6분의 마이너스 3이 되어서 결국 2분의 1이 되어서 모든 비례값이 다 똑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라고 여러분들이 판단하시면 되겠죠. 자, 여기는 어떤가요? 자, 여기는 어떤가요? 좀 헷갈려서 보기가 나쁘면요. 이 비작전을 쓰시면 돼요. 자, 그래서 마이너스 2분의 2는 마이너스 1분의 1이 맞나요? 자, 이거 약분하면 여러분 마이너스 1이죠. 여기도 마이너스 1이에요. 자, 그런데 마이너스 5분의 마이너스 9는 어떻습니까? 이거 마이너스 1이 아니죠, 여러분. 다릅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이런 경우는 해가 없다라고 여러분들이 판단하시면 된다는 거죠. 자, 해가 무수히 많은 경우랑 해가 없는 경우랑 하나씩 봤는데요. 좀 자신감이 붙으셨나요? 자, 2개 더 보겠습니다. 자, 3번. 아까 그 비로 하니까 판단하기가 좋아요. 그쵸? 한번 해볼게요. 자, 개수 1분의 2는 2분의 4입니다. 그쵸? 자, 여기 2라는 값으로 서로 같습니다. 마지막 3분의 6까지도 여러분 같죠? 그쵸? 자, 그러니까 이 경우도요. 모두 다 일치하기 때문에 해가 무수히 많다라고 여러분들이 답을 내주시면 되겠고요. 자, 요거는 여러분 바로 보기가 나쁘죠. 이제 x, y 이렇게 항들이 딱 구분되어 잘 정리가 돼야 되는 거니까 이 두 번째 식을요. 우리가 동량 정리 좀 해볼게요. 그래서 y 마이너스 6y 플러스 x는 2. 자, x를 먼저 쓸게요. x 마이너스 5y는 2 이렇게 돼서요. 어머나 정리하고 났더니요. 우리가 더 볼 것도 없습니다. 둘이 완전히 일치하죠. 그렇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것만 봐도요. 해가 무수히 많다라는 걸 판단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약간 해가 특수한 경우까지 우리가 같이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이 경우 여러분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그 개수들의 비, 그리고 상수항의 비들 가지고 여러분들이 판단하시면 되겠고요. 마지막 문제처럼 식이 좀 정리가 되어 있지 않을 때는요, 정리를 하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이 판단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보너스 이제 개념을 좀 드릴 텐데요. 이건 여러분 중학교 과정에서는 반드시 필수라기보다 조금 더 나아간 그런 문제 유형으로 보시고요. 중학교와 고등학교에 연결되는 그런 문제로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약간 어려울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가져온 문제 바로 분모의 미지수가 있는 연립방정식 문제를 같이 한번 다뤄볼까 해요. 자, 문제로 가기 전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분모에 x가 분자 있지 않고요. x분의 1이라든지 뭐 y도 y분의 1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식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런 것들은 다루기가 좀 나쁘기 때문에요. 어떻게 하느냐면 아예 x분의 1이라는 걸 통째로요. 라지 x 같은 걸로 놓고요. y분의 1도요. 라지 y라는 거 이렇게 아예 여러분들이 처음부터 놓고 풀어나가는 거죠. 그러면 라지 x랑 라지 y 값이 나오겠죠. 나중에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렇죠. 역수잖아요. 그렇죠? 역수 취해서 작은 x와 작은 y의 값들을 여러분 찾아 나가시면 돼요. 어떻게 하냐고요? 자, 선생님 문제 한번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개념 확인 문제 이제 이렇게 나온다는 겁니다. 아, 이런 거구나. 이런 거구나. 자, 여기서 x분의 2잖아요. 이걸 어떻게 보느냐 하면 이게 일일이 하나하나 다 따로 보기 시작하면 이 분자에 있는 숫자에 따라서 또 문자를 다 다르게 설정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마시고 x분의 2 같은 건요. 여러분 2 곱하기 x분의 1 이렇게 이제 보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보기로 약속하고요. 지금 x분의 1을요. 라지 x라고 두고요. y분의 1은요. 라지 y라고 두자 이렇게 생각하고 여러분 문제를 이제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 연립방정식을 어떻게 바꿔 생각하느냐? 2x 더하기 y는 2분의 3 이렇게 보는 거죠. 자, x분의 1은 x, y분의 3은요. 3y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자, 이렇게 보는 거죠.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얘가 좀 보기 싫으면 따로 다루어도 되고요. 어떻게 하느냐면 이 식 자체를 양변에 2를 곱하는 거예요. 그럼 4x 더하기 2y는 3으로 바꿔놓고 생각하는 거고요. 자, 이거 보면서 좀 맞춰봅시다. 여기는 좀 곱하기 2를 했고요. 여기는 얘랑 좀 맞춰주려면 아예 여기다가 4배를 해버릴까요? 자, 그럼 여기는 4x 되고요. 3, 4, 12y 되고요. 4, 2, 8 되겠죠. 자, 그리고 나서 위에서부터 아래로 빼주시면 요게 이제 소거될 거 아니에요. 그쵸? 자, 그럼 마이너스 10y는 얼마? 마이너스 5 되겠죠. 자, 그럼 결국 y는 10분의 5니까요. 마이너스 10분의 마이너스 5니까 부호 없어지고요.
10분의 5는 결국 2분의 1이 되겠죠. 그쵸? 오케이. 자, 이렇게 되면 이제 x는 어디 가서 구하느냐? x는 여기 가서 구하면 제일 간단해 보여요. 그쵸? 여기다가 y 자리에 2분의 1을 넣는 겁니다. 그럼 x 더하기 3 곱하기 y니까요. 2분의 3은 2 이렇게 되겠죠. 그럼 라지 x는 2 빼기 2분의 3이 되겠고요. 자, 2분의 2, 2, 4 빼기 3이니까 결국 2분의 1이 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답은요. 2분의 1, 2분의 1이 아니고요. 우리 여기서 말해라는 건 바로 x와 y의 해를 말하는 거니까요. 자, x가 뭐였냐면 아까 x분의 1로 뒀어요. 그럼 x는 얼마일까요? 결국 x는 2가 되겠죠. 자, 여기도 마찬가지 y가 뭐였냐면 y분의 1이었어요. 그럼 결국 y는 얼마예요? y는 또 2가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것의 해는 x는 2, y는 2 이렇게 여러분이 답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이 문제도 조금 재미있는 문제예요. 이제 저런 경우에 저렇게 풀 수도 있구나 이렇게 받아들이시고 약간 좀 개념이 좀 어렵다는 친구들은 이 문제 정도 패스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자, 이런 문제도 한번 드려보도록 할게요. 4번 문제인데요. 요것도 좀 특이한 경우예요. 이건 저번에 선생님이 다른 문제 풀다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자, 기억나나요? 시계감 뭐 이런 거 할 때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자, 이런 경우는 x, y, z 이렇게 해가지고요. 다 2번씩 좌변에 다 있는 형태입니다. 한꺼번에 본다라고 생각을 하면요. 그럼 이걸 한꺼번에 여러분들이 한번 더해보는 거예요. 그럼 왼쪽 좌변에 x도 2개, y도 2개, g도 2개 나오죠. 그러면 2개씩이니까 선생님 이렇게 묶어낼게요. 자, 이렇게 묶어내요. 자, 그럼 여기는 얼마가 되느냐? 18이 되죠, 그쵸? 18이 되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그러면 x 더하기 y 더하기 g만 남기고요. 2를 넘겨서 나눠주시면 9가 되는 걸 알 수 있죠. 약간 재미있는 문제인데요. 세 개 다 더해서 9가 되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지금부터 요 기역, 니은, 디귿을 한꺼번에 한 번씩 넣어보게 되면 나머지 한 개의 문자를 알게 됩니다. 자, x 더하기 y가 5라고 했기 때문에 5 더하기 g는 9가 되죠. 따라서 g는 얼마일까요? 4가 되는 걸 알 수 있고요. 자, 두 번째 거. 니은을 넣게 되면요. y 더하기 g잖아요. y 더하기 g. 그게 6이에요. 그럼 x 더하기 6은 9가 되는 거기 때문에요. x는 3이 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 거 넣게 되면요. y만 남기고 나머지 두 개의 값이 7이다라는 걸 우리가 알게 되는 거니까요. 자, 그렇게 되면 y 값은 2가 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다음에 해를 구하여라. 그러면 x부터 먼저 쓰는 게 좋겠죠? x는 3, y는 2, g는 4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3번 문제, 4번 문제 같은 경우는요. 좀 독특한 그렇게 생긴 모양이 독특한 연립방정식이기 때문에요. 여러분들이 아, 이런 모양 이렇게 되는구나. 문제 유형을 좀 기억하시고 그 풀이 방법을 같이 기억해 놓으시면 도움이 되겠고요. 특히 중학교에 이어 들어가서 고등학교에 가서 또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또 만나게 될 겁니다. 그때 반갑게 여러분 잘 풀어드리면 되겠어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개념 3가지로 한번 잡아봤고요. 우리의 실력을 조금 더 높여보도록 문제를 한번 헤엄쳐 가보겠습니다. 문제로 뛰어넘기 오늘도 4개의 문제를 준비했습니다. 자, 이 문제를 조금 다른 때보다는 좀 어려웠죠. 그렇지만 여러분들 잘 안 풀렸더라도 너무 실망 마시고요. 선생님과 함께 풀어본 다음에 꼭 여러분이 다시 한번 더 풀어서 여러분 문제로 만드시길 바래요. 자, 1번 문제부터 같이 보겠습니다. 자, 이 문제 보니까 어떻습니까? 그래요. A 이퀄, B 이퀄, C 이퀄의 연립방정식입니다. 자, 중매쟁이를 누구로 잡아야 될까 고민이 될 만큼 다 복잡해 보여요. 그렇죠? 그래도 그나마 문자가 한 개밖에 없는, 미지수가 한 개밖에 없는 이 아이를 우리가 이제 중매쟁이로 잡는 게 어떨까 싶네요. 그렇죠? 자, 그럼 앞에 이렇게 한 쌍을 만들고요. 이렇게 한 쌍을 만들 계획입니다. 자, 또 하나 우리 계획에 이것도 포함시켜요. 자, 분모가 있는 것도요, 꽤나 거슬립니다. 그렇죠? 근데 분모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수만 개수로 다루게. 자, 그러려면 아예 이렇게 크로스로 좀 곱하기를 해가지고요. 그렇게 식을 좀 정리할게요. 아예. 자, 그럼 모두 다 3배가 돼야 되니까 6, 3, 18, x 마이너스 2, 3은 6, y 더하기 3, 1은 3, 3, 2, 6, 36이 되겠죠? 자, 이렇게 곱하면 2, 50, y 더하기 50. 자, 그래도 좀 덜 정리된 느낌이죠. 넘길게요. 그럼 18x 넘어오면 마이너스 16y는 얘가 넘어가면 50 빼기 36이니까 14 이렇게 되겠네요. 그렇죠? 자, 지금 보니까요. 개수가 큰데 또 다 짝수들이에요. 그렇죠? 한 번 더 우리가 2로 다 나눠주면 조금 더 간단해지겠어요?
자, 그러면 모두 다 2로 나눴기 때문에 첫 번째 A equal B라는 요 식에서는요. 이 아이를 우리가 정리된 식으로 갖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B equal C를 한번 보도록 할까요? B equal C. 자, 이쪽도 마찬가지. 분모가 몹시 거슬리기 때문에요. 이 분모를 우리가 좀 정리하면서 데리고 올게요. 자, 이렇게 먼저 정리해 볼까요? 모두 다 세배할 겁니다. 그럼 3, 3은 9, x 더하기 3, 4, 12, y 더하기 7, 3, 21은 이렇게 하면 2배가 되겠죠? 2, 2, 4, y 더하기 20 이렇게 되겠고요. 자, 정리 좀 해야 되겠죠? 9x에다가 얘가 넘어오면 마이너스 4y니까요. 플러스 8y는 얘가 넘어가면 20 빼기 21이니까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네요. 자, 여기는 개수가 뭐 더 이상 최대 공약수를 다른 걸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요. 여러분들 이걸 정리된 형태로 가지고 오시면 되겠어요. 이렇게 정리하고 나서 보니까 의외로 개수들이 딱딱 맞는 게 아주 예쁘게 된 것 같지 않아요? 자, 얘 이쪽으로 밑으로 데리고 옵시다. 그럼 9x 마이너스 8y는 7 이렇게 되어서요. 가감법 중에 여러분 뭘 택할까요? 더해볼까요, 그냥? 자, 이렇게 되면 더해서 18x 이렇게 될 거고요. y쪽이 소거가 되고요. 자, 이렇게 더하면 그래요. 6이 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x는 18분의 6이 되기 때문에요. 약분까지 해서 3분의 1이 되는 걸 여러분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일단 x의 값은 3분의 1을 먼저 구했고요. 자, y 값도 구해야 됩니다. 자, y의 값은요. 요 식에다 한번 넣어볼게요. 자, 그럼 9 곱하기 3분의 1 더하기 8y는 마이너스 1. 자, 여기 약분해서 3이 될 거니까요. 8y는 넘어가서 빼기 3 될 거니까 마이너스 4 이렇게 되겠죠. 자, 그렇게 된다면 y는 마이너스 얼마? 마이너스 8분의 4가 되어서요. 약분하면 마이너스 2분의 1이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y의 값도 마이너스 2분의 1인 걸 찾아냈습니다. 자, 문제는 다시 한번 문제를 볼까요? 다음 연립방정식의 해를 구하여라 라고 했는데 우리가 아까 문자를 다른 걸로 바꾼 것도 없기 때문에요. 답을 다 구했네요. 자, 해는요. x는 3분의 1이고요. y는 마이너스 2분의 1입니다. 라고 해를 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필수 문제 치고는요. 조금 선생님이 복잡한 문제를 드렸죠. 아까 우리가 간단한 문제들은 다루어 봤기 때문에 이제 개수들이 이럴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분모 같은 경우는 좀 양변에도 적당한 수, 최대 공약수, 분모들의 최대 공약, 최소 공배수죠. 분모들의 최소 공배수를 곱해서 어쨌거나 우리 목적이 뭐냐. 분모의 어떤 수가 남아있지 않도록 정수만 우리가 개수로 다루도록 식을 좀 변형해서 할 수 있다는 걸 이 문제를 통해서 같이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문제로 한번 가볼까 합니다. 자, 두 번째 문제는요. 해가 특수한 연립방정식에 관한 문제입니다. 자, 다음 연립방정식에 해가 없을 때 그랬네요. 해가 없을 때 순서상 A, B를 모두 구하여라 그랬고요. 이 A, B는 자연수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일단 해가 없다 그랬어요, 여러분. 아까 우리 해가 무수히 많은 경우랑 해가 없는 경우랑 구분을 했었죠. 자, 어떻게 구분했어요? 자, X, X, Y, Y, 상수항 이렇게 잘 정리되어 있는 상태에서요. 자, 이 B가 바로 X의 개수죠. 이 방정식에서는. 자, 여기는 4가 바로 개수입니다. 그러면 2B분의 4라는 이제 B가 나올 거예요. 그럼 Y 개수들끼리도요. 3분의 A라고 나올 거고요. 상수항도 12분의 8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근데 이 모든 것들이 다 같으면요. 해가 무수히 많은 경우고요. 마지막 상수항 쪽이 다르면 해가 없는 경우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그럼 우선은 이쪽부터 여러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같은 경우 우선 약분해서 좀 간단히 만들고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됐냐면 크로스로 곱해서 우리 같은 값을 가지게 될 거니까 A 곱하기 B를 한 게 2, 3은 6 이렇게 되겠죠? 자, 아까 뭐라 그랬냐면 A, B는 자연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두 개의 자연수를 곱해가지고 6이 나오려면요. 사실 몇 쌍 안 돼요. 그쵸? 우리 해볼만 합니다. 그쵸? 이 조건 없었으면 좀 어려웠겠지만. 자, 약수들을 생각하면 되니까 1 곱하기 6 해도 6이 나오고요. 2 곱하기 3 해도 6이 나오고요. 3 곱하기 2 해도 나오고요. 마지막으로 6 곱하기 1에도 나옵니다. 자, 그러면 이 순서상 4개가 바로 이것을 만족하는 걸까라고 성급하게 여러분 생각하시면 안 되겠죠. 자, 우리 어디를 아직 체크하지 않았습니까? 바로 이 부분을 아직 체크하지 않았습니다. 자, 이 두 개의 값이요. 뭐랑 같지 않아야 되느냐면, 자, 이거 이제 약분하면요. 4, 2, 8, 4, 30이니까요. 3분의 2하고는요, 여러분, 같지 않아야 돼요.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1,6 같은 경우에 한번 볼까요? A를 1 집어넣으면요. 3분의 1이 되어서 같지 않죠? A 2 집어넣으면요. 그게 같아요. 그래서 이 경우는 여러분 절대로 데리고 오면 안 되겠죠. 그럼 해가 무수히 많아지게 되는 경우가 되니까. 근데 3분의 3이라든지 3분의 6 같은 경우는 아닙니다. 자, B쪽도 마찬가지죠. 아, B쪽도요. B분의 2니까요. B가 3인 경우만 3분의 2, 3분의 2 갖게 되고요. 나머지 경우는 모두 다 다르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정답 이런 관계를 만족하는 순서상은 모두 구하면요. 1,6 그리고 3,2, 2,3 빼야 돼요. 6,1 이렇게 세 쌍이 나온다라는 것으로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해가 무수히 많다, 해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경우 중에서요. 조금 어려울 수 있는 문제이긴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해가 없는 경우의 조건을 잘 따져주시고 자, 그런 경우에 여러분 나머지 문제 조건을 통해서 A와 B를 다 찾은 다음에 나머지 조건 안 되는 걸 없애주는 그런 방법으로 답을 찾아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 이제 세 번째 문제도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해가 이제 좀 특수한 이제 모양의 연립방정식을 같이 보려고 합니다. 자, 이 두 연립방정식의 해가 서로 같을 때 A 곱하기 B의 값을 구하여라 라고 하는 것이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해가 서로 같을 때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봤더니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기랑 여기가요. 뭔가 좀 풀어볼 만한 어쨌든 되어 있고요. 여기는 지금 A도 숨겨져 있고 A, B가 다 숨겨져 있어서요. 문제가 좀 지금 당장 풀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우리 지난 시간에 이런 문제 풀었었는데 풀 수 없는 건 냅두고요. 얘네 둘만 가지고 이제 X, Y를 풀어야 되겠죠. 자, 근데 지금 보니까요. 아, 이거 바로 그거다. 분모의 미지수가 있는 경우에 우리가 어떻게 다뤄야 되느냐 그걸 배웠는데요. X-3, Y 플러스 이렇게만 있기 때문에요. 우리 X-3분의 1을 우리가 X라고 두고요. Y 플러스 1분의 1을요. Y라고 두고서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자, 그럼 첫 번째 요 기억식은 어떻게 바뀌느냐 하면요. 2 곱하기 X 이렇게 되겠죠. 2X 더하기 여기는 3Y는 2 이렇게 될 거고요. 자, 니은, 디귿, 리을이라고 한번 불러볼 텐데 자, 리을식도 한번 여기다 맞춰볼까요? 여기는 1이기 때문에 바로 X 이렇게 되겠죠. 자, 여기가 바로 2Y 이렇게 될 거고요. 그래서 마이너스 6분의 1 이렇게 될 겁니다. 자, 지금 어디를 좀 맞춰볼까 했더니 여기다가 2배를 해버릴까요? 그럼 여기가 2X가 될 거고요. 여기는 4Y가 될 거고요. 자, 여긴 2배 해봤자 약분되어서 3분의 1이 되겠죠. 자, 좀 불편하지만 이 상태로 놓고 여기를 좀 맞춰볼게요. 자, 그러면 위에서 아래로 빼주시면 여기가 소거가 되고요. 3y 마이너스 4y니까 바로 7y는 2 빼기니까 더하기 3분의 1이 되어서요. 3분의 얼마? 6, 7이 되겠죠. 3분의 7 이렇게 되겠네요. 자, 양변에 7로 나누어 주시면 결국 y는 3분의 1이 된다라는 걸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x를 찾아내야 되겠는데요. 아까 우리 요 고치기 전에 요 식이 뭐였냐면요. 리을식이요. 리을식이 x 마이너스 2y는 마이너스 6분의 1이었어요. 요 자리에다가 x 마이너스 2 곱하기 3분의 1은 마이너스 6분의 1 이러면 x가 나오겠죠? 자, x는 마이너스 6분의 1 옆에 마이너스 3분의 2가 넘어올 거니까 플러스 3분의 2가 될 거고요. 자, 6분의 4이기 때문에요. 6분의 3이 되는 걸 알 수가 있죠. 여기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약분하면 2분의 1이 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제 이게 누구였냐면요. Y쪽이 Y 플러스 1분의 1이 바로 3분의 1이란 뜻이기 때문에요. 여기서부터 Y는 2가 되는 걸 알 수가 있죠. 3이 Y 플러스 1이니까 Y는 2가 될 거고요. 자, X 같은 경우는요. 여기가 이제 얼마였냐면 X 마이너스 3분의 1이었어요. 그럼 이게 이거랑 같은 거죠. 그럼 X는 얼마가 돼야 될까요? 5가 돼야 되겠죠. 5 빼기 3이야 2가 되는 거니까. 자, 그래서 X와 Y를 우리가 5,2라는 거 알아내게 되었습니다. 자, 이제 5,2라는 거 알았으니까요. 니은과 디귿의 식에 넣게 되면 A하고 B를 이제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우리 구했으니까 선생님 이제 안심하고 여기는 좀 지워보고요. 나머지 A, B를 좀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디부터 넣어야 될까요? 니은식 A, B 모두 있어도 불편해요. 디귿부터 들어가야 되겠죠? 자, 디귿 넣어주시면 5A 더하기 2, 4는 9가 되겠고요. 자, 5A는 5가 되기 때문에요. 바로 A는 1이 되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자, 이제 니은식에다가 우리 X, Y에다가 넣은 상태에서 A도 이제 알게 됐죠? A가 1이라는 것도 알게 됐기 때문에 한번 넣어볼게요.
자, 그럼 5 더하기 2b는 1 이렇게 되겠죠. 그럼 2b는 넘어가면 마이너스 4이기 때문에요. 결국 b는 마이너스 2가 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a 곱하기 b의 값은요. 1 곱하기 마이너스 2니까 마이너스 2로 정답을 제시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3번 문제까지는 천천히 풀어드렸고요. 4번 문제는 선생님이 간략하게 좀 짚어야 되는 상황이네요. 자, 4번 문제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식은 좀 복잡해 보이지만 이제 사실은요. 이 두 개에서 문자가 세 개이기 때문에요. 예를 들어서 기억식에서 니은식을 한번 빼보세요, 여러분. 빼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X쪽은 소거가 되고요. Y쪽은 마이너스 2Y 더하기 4G는 0이 되어서요. 자, 이 마이너스 2Y는 마이너스 4G 하게 되면 결국 Y는 2G라는 결론을 얻게 되죠.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다른 것도요. 한번 소거시키거나 아니면 Y를요. 여기 넣어보는 거예요. 여기 넣어보면 X 더하기 2G 대입하는 거죠. 는 0이 되어서 X는 마이너스 G가 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이 Y와 X 대신에 여러분 요것들을 다 집어넣어서요. 계산을 한번 해보세요. 자, 계산을 한번 해보면 Z로만 이제 식이 나타내어지기 때문에 결국은 위아래 Z가 약분이 되면서 여러분들이 식의 값인 마이너스 3분의 2를요, 얻어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건 선생님이 간략하게 풀이를 전체적으로 스케치만 해드렸기 때문에요. 우리 게시판에 풀이 또 자세하게 또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오늘 공부한 거 팁도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꼴의 연립방정식은요, 중매쟁이 하나를 놓고서요, 식 2개만 가지고 연립방정식을 세워서 푸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연립방정식에 대해서요. 모두 다 같으면 해가 무수히 많지만 1번처럼 상수 한쪽의 b가 다르면 해가 없다라는 것으로 기억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